딱 30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김은경 혁신안 평가 및 과제 발제인데 전체 35분 잡혀 있는데 사회자 직권으로 20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15분을 벌겠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급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후 저 뒤에 아까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도 전당원 투표하자는데 오늘 모인 500대호가 결정하면 우리는 반드시 집행하는 그런 더 혁신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우리 종상호 우리 더 혁신회의 총선 기획단장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호 총선 기획단장으로부터 김은경 혁신안 평가 및 과제 총평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입니다. 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총선 기획단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됐는데 그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당에 진짜 총선 기획단장인가 이 생각을 잠깐 들었다가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정당 규모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창당대회인가 약간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으로 우리가 정당을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이 이렇게 모여서 마치 창당대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죠. 전당대회라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당원당규상에는 정식 명칭은 전당대회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는 전국 당원대회를 줄여서 만든 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최종적인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는 전국 대의원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행사는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의원 대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4가지의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미래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유독 대의원제가 이렇게 주목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대의원제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당에서 이른바 대의기구 내지는 집행기구 이게 모두 다 당원들 전부가 그 세세한 당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무를 대신 맡기고자 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1인 1표제가 아니라는 되게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민주적 형태로 정당이 운영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좀 1인 1표제를 관철하자라는 당원들의 뜻이 모였고요. 그 당원들의 뜻이 혁신위에도 굉장히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뜻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이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안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너무나 당연한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라 이 안건을 제시를 했고요. 이 안건은 지금까지 우리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이 규정한 민주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당법 제29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당원 당규를 현재까지 구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현행 정당법의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법에 정말 일치되게 이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이런 정당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번에 당원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원 1인 1표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된 이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당원당규는 과거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후퇴된 형태로 특별당규를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당규는 기존 당원당규에 따른 것이고요. 기존 당원당규는 단순히 하위 20% 평가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 정도의 득표율 감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무비판적으로 혁신위가 혁신한다고 해놓고 22대 특별당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혁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에서는 하위 평가자에 대해서 30%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혀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하위 10%에는 40% 정도 수준으로 대폭 감산을 하지 않는 한 현역위원회에 20% 감산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꼴등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시켜달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과 그 다음에 내부 동료들의 평가가 최하위 10%, 20%, 30%라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페널티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오로지 예를 들면 지역에서 뭔가 이른바 소형주처럼 지역 활동에 지역 당원들 조직 관리를 하면서 강하게 결집한 한 1000여 명 정도의 본인의 친위대만 갖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경종을 반드시 울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은 지방정치인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그게 국책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앙당에서 우리 당 정체성에 맞게 당이 갖고 있는 목표에 지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당이 특정 목표를 향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른바 정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거기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각 자기 지역구에 이른바 자기 지인들 1000여 명 정도만 챙기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오합지졸 정당이 됩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 이슈들을 과감하게 끌어나가면서 그 국민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이런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이 정권, 이 권력들은 모든 자신들의 허물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처벌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맞서 앞서서 싸워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한 20%, 하위 20% 정도는 당연히 컷오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당내 여러 층위에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직자, 그 다음에 일반 국민 당원, 그다음 청년, 여성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나름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해서 발표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혁신을 하고 뭘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꼴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현재 민주당 그대로 간다고 국민들에게 이 정당을 보여주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혁신이가 당을 혁신하라 그랬더니 굉장히 민감한 공천 주제나 건들고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번에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기만 하셨나요? 왜냐면 실제로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 우리가 당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재난보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혜택을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이 경시합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자.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봉투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질타가 있으니 당을 혁신하라.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혁안이 없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의원들에게 가중투표권을 폐지하자. 이게 원래 돈봉투 문제를 촉발시킨 문제라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의원제를 개혁하자는 거는 안 되고, 근데 돈봉투는 문제고, 그럼 도대체 무슨 대안을 본인들이 낼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마지막으로 혁신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미래대표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항상 앞서서 미래 주제를 선점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22대 국회 이번 대선에서 과연 그러했는가?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동화되는 사회에서 인간성과 인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정립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 함께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미래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혁신이가 어떻게 보면 명제를 던졌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더민주정부혁신회의 내에서도 이 미래대표제에 대해서 이게 자칫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로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우려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신 많은 더민주정부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그 다음에 집행위원 이런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여주셔가지고 우리 당이 계속해서 미래 의제를 선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그래서 100년 정당, 200년 정당, 300년 정당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네 분의 얘기는 안 듣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청에 4차 소환 돼가지고 갔다 오시고, 오늘 또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전반이 대표 위기설, 낙마설, 무슨 비대위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저 진도에서 지금 오늘 멸치 잡으러 못 가고 지금 오신 분도 있고, 해남에서 배추 씨 뿌리다가 지금 오신 분도 있는데, 국회의원들 너무 아니란 거 아니에요? 왜 의원회관 앞에 거적대기 하나 안 깔고 천막 안 치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 안 되시죠? 우리는 300명, 500명 해가지고 국회 대회의실에 꽉 채가지고 국회를 점령하고 농성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목을 쳐야 돼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도 제가 하나만 시간 가더라도 이런 분 뽑아야 돼요. 우리 최고위원님이신데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조용히 들어오셔서 두 번째 자리에 안진걸 소장은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들어보려고 연대사 축사만 하고 조용히 나가는 그런 최고 아니고 500 정치대우 얘기를 들어보려고 앉아계시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끝까지 목소리 내는 최고위원 한 명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끝까지 못 나가시겠네. 큰일 났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대의원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 우리 언론에서 자주 모셔가지고 하시겠는데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도록 한마디만 하신답니다. 우리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의리죠. 남영희 위원장님.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입니다. 아까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우리 혁신이를 두고 잘생겼다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잘생긴 남명인데 왜 저를 부르시지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이유가 다른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원부원되는 얘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 국민 있습니까? 정의당에 정의 있습니까?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 있습니까?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맞죠?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당원들 한 표가 왜 차별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이번 혁신위에서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당 지도부에 그 알량한 지역위원장이 이만큼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당원들의 거센 요구입니다. 대연제 1인 1표제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벌써 이 문제를 다루는 기득권 가지신 분들의 그 명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4가지로 추격할 수 있었는데요. 시기가 지금 총선 앞두고 관계가 없다. 지난 총선 앞두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당원들이 대의원제 폐지 요구합니다. 1인 1표제로 바꿔주십시오 요구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휘둘리는 당원 된다. 그분들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릴 수 있을 그럼 다 강성 당원들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대의제를 훼손할 수 있다. 대의제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김은경 혁신안에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선제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에 이 대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동구 미추홀구 을지역의 위원장으로서 3년차인데요. 외피는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다수 추천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받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운영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회의기구를 만드는데요. 그때 지역 대의원들을 선출할 방법들을 논의합니다. 그 위에 공고가 나가고요. 그곳에서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피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과 친분이 있거나 그 전에 오랫동안 민주당의 그 결을 함께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우선순위가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문제는 우리 권리 당원들이 난 언제 당원 행사를 하지? 잘 모른다라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바꿔달라는 요구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민주당의 민주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당의 그 모습에 모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전국 대의원의 그 표의 등가성 부분을 안배해 주었으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원이 많고 대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디어도 발달했고요. 우리 당원들이 어떤 정보의 그 바다에 있어서 장벽이 없습니다. 이런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론, 개연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 정도도 혁신하지 못할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자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팬클럽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의원의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논리들이, 반대 논리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영남, 특히 당원 수가 적은 영남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목받는 원외위원장이고 저희 더민주혁신회의 최고의 인재이자 진짜입니다. 우리 영남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경북 영천 청도지역위원장 이영수 위원장께서 영남 농민이 바라보는 혁신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지금 우리 마누라는 오늘도 복숭아 따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좀 미안한 마음인데 더더욱 미안한 거는 이렇게 많은 우리 혁신의 동지들이 이 열기를 전해주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오늘 오면서 우리 경북에서도 32명의 동지들이 왔습니다. 버스로. 어쨌든 경북이랑 그리고 또 농민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더민주 혁신의 이 따뜻한 시선이 바로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남 5개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각 시도당의 정개특위 위원장님들, 아까 그 중에는 사회를 봤던 송순우 위원장도 계시고요. 대구의 고태근 위원장도 계신데, 지난 7월 달에, 김은경 혁신위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의, 혁신에 바라는 기대, 그리고 우려, 또 한편으로는 혁신위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서 울산에서 간담회를 좀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혁신위의 우리 영남 5개 시도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침 8월 22일 날 국회에서 혁신위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혁신위가 빨리 문을 닫는 바람에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북을 배려해달라, 농민들을 배려해달라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왜 제가 지금껏 지켜보니 이 당연하고 김대중의 동심정치 그리고 노무현의 정부가 정당 이후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명분 있는 이야기들이 왜 민주당에서 정치권에서 안 될까라는 그 이야기 제 나름의 느낀 이야기를 단순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더민주 혁신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허대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네, 그 허대만 동지의 일주기가 8월 20일입니다. 그새 1년이 지나갔고요. 허대만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6살의 나이에 고향 포항으로 가서 처음으로 포항 시의원을 한번 하고요. 나머지 7번의 선거를 민주당의 깃발 아래 내리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3세 젊은 나이에 자식들이 3명 있습니다.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대만 위원장이 돌아왔을 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치 겹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의 의원들과 곳곳에서 우리 허대만 동지의 외면하지 말자, 의리를 다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이, 선거제도 법이 아직 시한은 남아있는 일이지만 우리 허대만 위원장 앞에 어쨌든 면목 없는 일이긴 한데요. 우리 경북도당은 어쨌든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은 경북에서 20%의 득표율을 얻으면 30%의 득표율을 얻으면 그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 대표제와 그리고 이중 등록제 그리고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그 권역별 비례가 될 수 있는 이중 등록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구 경북을 어떻게 배려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구 경북의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촛불에서도 경험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혁명 속에서도 그 파렴치한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 숙주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가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세월 참 좋은 이야기 한다 탈행한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당장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급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에도 저같이 복숭아 농사 짓는 농민들이 옛날 그 민주노동 감기갑처럼 그죠? 농민들을 대변하고 또 치킨 가게를 하는 사람이 또 마을 활동가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제각각의 개성으로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민주당 생각이 그 상상만으로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 민주당은 청년을 배려한다 그러지만 실상은 기껏 해봐야 좀 격하게 표현하면 청년 비례 한 명 배치하고 장애인을 배려한다면서 장애인 비례 한 명 정도 배치해서 이러면서 마치 청년과 장애인과 부문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정치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우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정치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을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혁신안 제가 보기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약해요. 이 야간 혁신안조차도 대의원제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떠난 이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또 당원들의 또 당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얘기에 발목이 잡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에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들도 하지만 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판단할 때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를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선거에 넥스트 일렉션에 내한테 유리한가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사실 당장의 이불리를 계산했다면 우리 김대중이 있을 수 없었고 노무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해방정부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냈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당장은 미약하고 당장은 부족해 보였지만 김대중의 그 민주당에 찍어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용수한테 좋은 얘기지만 아직 자네는 현실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 네. 정무적 판단이 하자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공학도 과학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더민주혁신회의 동지 여러분, 혁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혁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더민주혁신회의가 이 주말에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여의도의 정치에 한정되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민주당을 바꾸고 혁신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더민주혁신회가 힘을 길러서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어정쩡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명하에 합리화하지 말고 정치공학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하는 이런 정치와 임해할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기꺼이 배지를 달고 입성을 하고 다음 재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입성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한번 과감하게 시원하게 하고 또 시대가 영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과감히 떨칠 수 있는 이런 가치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를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 넥스트 일렉션을 생각하는 정치에서 이 낡은 정치를 담지 맙시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하고 우리 당신과 민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의 큰 정치를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가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사과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요,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당장의 유불리의 계산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아니고 우리는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부터 민주당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치의 정치,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의 운영을 위해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에 더민주 혁신회의가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환호하셨으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사무총장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네네. 일부러 좀 길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정의로운 가치를 가지고 대구와 경북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 싸울 때 싸우고 맞짱하면 뜨겠다고 하는 이런 결기 있는 정치, 또 가치 있는 정치를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 듣고 흥분하셔가지고 그 뒤에 원래도 흥분을 잘하는 우리 구본기 디지털 소통단장님, 이 기획의 대부분을 우리 디지털 소통 단장인 구본기 단장이 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계속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멈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됐다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아셨죠? 어쨌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 구봉기 단장님,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입니다. 정치 시민이 바라보는 혁신안,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봉기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우리 촛불 동지들 계시는데 1년 동안 우리 확인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 들면 촛불 시민이고 파란 깃발 들면은 민주시민입니다. 맞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요즘 창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 저를 두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작하는 9번기의 발언은 9번기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조직을 보호하면서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혁신안 관련해가지고서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에게 지휘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안 관련해서 두 가지 틀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의 등가성 문제 관심 갖고 계셨죠? 한쪽 틀에 뭐 갖고 계셨었어요? 맞아요. 공천 혁신안, 공천 룰.
예, 지금 의원도 못 보겠다. 예, 최소 절반을 말자. 이거였잖아요. 그쵸?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트랙에 지금 초점 다 맞춰졌죠? 지금 공천 룰 관련해가지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지금 폭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저는 이게 말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 룰을 바꿔가지고서 혁신이 되기 싫은 혁신의 대상들이 전선을 대의원제와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에다 쳤어요. 우리 여기서 싸우자. 그리고 너네들 야 공천 혁신에 관심 주지 마, 관심 주지 마. 우리 여기서 다 싸우다 지쳐서 쓰러지자. 지금 이 전략을 짰는데 우리가 말려들었어요. 제 말 맞는 거 같죠? 여러분들 공천 혁신까지 얻어내셔야 되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단계상 핵심 주장은 하나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다른 지역구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하얀 백지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려진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혁신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국민들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가서 박근혜 끌어내렸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 안 멈췄어요. 180석 민주당 몰아줬잖아요. 그쵸? 개고생했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 촛불 시민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민주당이 촛불 배신했다. 배신감 들으시죠? 우리 아내가 민주당 골수 지지자인데 언젠가 저한테 손 딱 잡고 이 말하더라고요. 아 오빠, 나 민주당한테 더 이상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대통령 끌어내려줘. 180석 몰아내려줘. 나 진짜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빠가 말 좀 해줘. 근데 제가 근데 쉴드를 못 치더라니까요. 지금 비슷하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건 논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우리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공천혁신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180석 의원 얼굴 그대로 선수들 내보내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주는 거랑 똑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180석 몰아주셔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80석 또 몰아주시면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설득력 없는 논리죠. 이거는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표를 줍니까? 맞습니다. 안 줘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걸 떠나서요, 이거는 그 얼굴 그대로 시민들한테 다시 내밀면은 이건 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건 전면적 청소예요. 이 테이블 있죠? 그냥 싹 쓰레기 봉투로 대부분 내리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 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지금 정리정돈 하려고 해요. 지금 정리정돈.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민주당을 이런 투명한 물병으로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어떤 색깔의 사람들이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물병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쵸? 네. 근데 이 물병의 색깔이 지금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물 끄집어내고 새로운 물 넣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을 물갈이하고 혁신적인 사람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물 색깔 말고 윤석열 정부랑 맞서 싸우고 파이팅하는 그런 의원들 원하시죠? 실내에서 이렇게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말고 거리로 나와서 시민이랑 같이 싸워서 얼굴 까만 국회의원 원하시죠? 지금 시민들은 그런 의원들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공천혁신안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이행하면 시민들이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배신감 느꼈던 거 다시 마음 돌리실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공천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민주당 마음 고쳐 먹었네.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하네. 야, 한번 믿어보자. 이거는 칼 갈았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게 배경에 대한 진단입니다. 맞죠? 진단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혁신안 얘기로 넘어오는데, 그럼 혁신안에서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있느냐? 공천 혁신에 관련해서 야,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거 센 걸 냈다고?
정답은 지금 프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순진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국회의원 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되면 저 다음날부터 뭐 할지 아세요? 저 다음 선거 준비할 거예요. 당원 명부 받아가지고요. 전화 다 돌려가지고요. 자, 새로운 국회의원입니다. 밥 한번 하시죠. 그리고 술 한잔하고 친구 동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4년 동안 밥까지 할 거예요. 누가 들어와? 4년 동안 선 이만큼 쌓아놓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몇 달 만에 저를 따라잡는다? 이거는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공천룰을 건드리는 게 중요한데 기존의 공천룰은 의원을 평가해서 하위 20% 써야 돼요. 제 말 맞죠? 네. 그러려면은 인적 물적제 거기서 자기네끼리 하게 하면 그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제 말 맞죠? 전진 배치 해가지고서 그게 우리 당에게 맞는 겁니다. 제 말 맞죠? 말이 길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문법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선당후사 좀 해주십시오. 선당후사. 네. 제가 청년인데 마무리 발언 해드리자면은 선배님들이 너무 멋이 없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독재정부죠. 거리에 왜 선배님들 안 보여요? 우리 민주당 DNA 자체가 독재에 항거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대학생이었던 선배님들이 일으킨 당 아닙니까? 지금 다 어디 가신 거예요? 후배들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 험지로 나가시고 삼성 이선 중진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후배들이 뒤따르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총선 승리하고 왜냐 시민들이 마음 주니까 외연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500명 가까이 모인 이 행사에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말을 계속 하라고 하는 행사는 제가 살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구봉기 단장님이 실무 우리 집행위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딱 보니까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스타일로 귀한 얘기 아마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라고 흥분하지 않게 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이영수 위원장이 있다면 전남에는 최용선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대변인이신데 전 대통령 비서실의 산임행정관입니다. 호남 정치의 변화를 위한 혁신안에 기대 광주 전남은 지난 며칠 전에 이 20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집담회를 하고 왔는데 아마 그 집담회 때 나왔던 얘기를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호남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럽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죠. 호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2002년에 제가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3.16 그 염주동 체육관에서는 경선 현장에 대학생 당원으로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에서 호남을 기대하는 것들이 그날 현장에서 발현이 됐죠. 역동성이었습니다. 역동성.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혼란스러워할 때 3.16 경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노무현 후보를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열세였던 가치가 있고 민주당의 방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돈과 조직이 아니라 그 가치와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역사에서 호남을 평가할 때 그 2002년의 역동성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할 때도 그 역동성이 호남에서 발현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최근에 호남을 바라보는 당원들의 시선과 국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한강 새끼 하나 때문입니다.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좀 더 역동적이고 에너지들을 잘 응축을 해서 민주당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그 역동성이 호남에서 발현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주당의 어떤 지지나 힘이 많이 꺼져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 PD수첩이나 또 지금 뭐 돈봉투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 호남이 마치 돈과 조직의 어떤 힘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호남이 되게 위축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물갈이들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역동성이 발현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45만 명이라도 있는데 이 45만 명의 권리당원이 동원만 되고 있지 당의 주인으로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의 사람들만 지역위원장에 일종의 활용되면서 다수의 권리당원들은 그냥 투표 현장에서 투표하는 행위 하나로만 본인의 의사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죠. 이거를 바꾸자는 게 이번 혁신안의 저는 주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 야당을 하려고 우리가 정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총선에 승리할 이유는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힘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관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현장이 결국 저는 호남에서 새로운 모범들이 만들어지고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가미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또 포진하고 있는 것도 호남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내느냐가 이제부터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저는 관건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은 경쟁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경선의 방식들을 도용하고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차관의 인생 이모작의 놀이터가 아니라 뭔가 혁신적이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올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막혀 있습니다. 다시 호남에서 민주당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혁신안은 최소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시도당 위원회에서 역동성이 발현되지 못하게끔 켜켜이 쌓여있는 구조를 걷어내고 권리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5대5라는 이 시스템 공천의 이 역동성을 죽여버리는 이 구조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호남에서 만들어야지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부터 이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개
지역위원회에 곳곳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게끔 정치행동으로 나아가자. 지난번 광주 전남 2차 집담회에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고, 이 혁신안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담벼락이 되고서 큰 소리로 외치기라도 해야 된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혁신안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결연히 맞서는 행동으로 나서주시고, 광주 전남에서 이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진행은 처음입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호남의 핵심입니까? 호남의 핵심, 호남의 핵심이에요? 강원이 핵심이다! 호남의 핵심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님이 안 가고 저기 계시네요. 민영배 의원님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영선 대변인 말씀하시다시피 정치 실험이 가능한 극단적 실험을 해도 결국은 민주당인 지역이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부터 담대하고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호남은 분당과 탈당을 거듭하고 외부의 신당 창당에서 민주당을 괴롭힌 사람들, 올드보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호남은 3선 이상 넘어서서 하위 30% 전면 컷오프시켰어요. 호남은 그렇게 하면 광주에서 2석, 전남에서 3석, 전국에서 3석, 28석 중에 8석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모에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걸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과 호남의 대표사 민영비 의원님이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아니 이 정도는 돼야 혁신된 거 아닙니까? 잠깐만, 박찬대 최고위원님 그 말은 거둬달라는, 출마하시고 그것도 관철하시라는. 호남에서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민주당 혁신 어렵습니다. 맞죠? 자, 제가 시간을 35분을 20분으로 줄여보려고 했으나 35분이 45분이 됐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혁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경 혁신이 현재 당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당의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오늘 1차는 우리가 부부동선을 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경양갑지에서 일찍이 이렇게 꽉 채워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에 간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계 준비됐습니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했던 방식인데, 이거는 찬성. 원래 우리 실무진에서 뒤쪽도 녹색으로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찬성 한 번 했다 뒤로도 돌려줘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뒤에도 보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찬성. 뒤에도 한번 돌려 뒷사람도 보시게 됐습니다. 요거는 반대. 이렇게. 이따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잠깐. 국회의원들도 이러다가 표가 잘못 나오는 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거를 찬성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나는 그래도 박찬대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찬성. 잠깐만요. 이렇게 들었다 얼른 내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따가 몇 가지 이런 방식으로 의견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분 발언입니다. 발언 총량제. 1분 넘으면 마이크 끕니다.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길게 하시면 주변의 동료들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딱 1분만 하셔야 돼요. 얘기하다가 1분 안에 요약이 안 되면 마이크 치면 안 돼요. 아셨죠? 한 명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요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만 소개하고 크게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한 분은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국 기초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의 역사를 만들고 민주당의 근육을 만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기초의원협의회에 박완희 대표님, 즉 지역이 어디냐면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 시의원이신데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우리 박완희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놀이 한 번만 합시다. 최고위원님들한테 붙여줬던 연호 한번 박완희 3번만 해줍시다. 최고위원국으로 좀 예우 좀 해주십시오. 자, 박완희 3번 시작. 박완희, 박완희, 박완희. 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간판 스타로 좀 모시고 싶어서 3곳 초려 중인데요. 지금 강서구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전북 경찰청장님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의 차장. 그래서 성함이 독특한, 애워두셔야 되는 좀 독특합니다. 진교훈 청장님이신데 제가 오면서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진짜 교훈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진짜 저희들한테 교훈을 많이 주시는 분인데 마이크는 드릴 수 없고 꼭 기억하셨다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의 차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정년하시고 이제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간판을 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쩌십니까? 괜찮습니까? 자, 우리는 진교훈 청장님을 더민주 전국회의의 상임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으로 한번 유촉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녹색, 맥없이 반대하시면 이색. 자,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강서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1분 발언은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미리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1분 발언 2가지 원칙이 있어요. 1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꼭 30초만 더 주세요 해가지고 3분 발언한 사람 있죠? 그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1분 발언. 나중에 1분 지나서 정말 간절하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됐죠?